자, 최혜정입니다. 인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인사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고, 애터미를 만나서 반짝반짝 빛나는 삶으로 계속 변하고 있는 스타마스터 최혜정입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어떻게 정했냐면, 하나뿐인 내 인생. 두 번 인생 사시는 분. 다 한 번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하나뿐인 내 인생이라는 제목을 좀 가지고 내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진품 명품 아시죠? 네. 이 시간에 웬 진품 명품을 얘기하느냐. 제가 오늘 제 출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골동품을 취급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평범 이하의 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그 업이 골동품을 만지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실력이 상당히 뛰어나셨어요. 여러분 텔레비전 진품명품 프로 보셨나요? 네. 거기에 보면 감정사들 있죠. 네. 감정 기가 막히게 잘하시잖아요. 제가 단언컨대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그분들보다 훨씬 실력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기가 막히게 감정을 잘하세요. 어떻게 저게 이런 항아리 같은 하나를 보고 연대를 다 하시는 거예요. 뭐 조선시대 언제 몇 년도에 이거는 만들어진 막 이런 도자기다 이걸 다 알아맞히실 정도로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 아버지는 물견이라고 하더라고요. 물견 하나 잡으면 물견 하나 잡으면 이거를 소장하고 싶잖아요. 이런 막 전문가들은 귀하니까 소장하고 싶잖아요. 정말 마음에 드는 좋은 걸 잡으면. 근데 저희 아버지는 7 식구를 부양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적당한 인자를 만나서 되팔아야 됐어요. 갖고 있고 싶어도 팔아야 돼. 팔아야 돈이 돼야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학교를 보내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센터장님 말하시는 학교를 보내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갖고 싶지만 갖고 있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팔아야 됐어요.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디에서 좋은 물건이 나왔다. 그럼 가야 되잖아. 그래서 계단 짐 주고 진짜 그런 걸 찾아다니면서 좋은 물건을 감정하고 또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또 그 값어치를 모르시는 분도 많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볼 때는 정말 좋은 물건인데 그 사람은 그 값어치를 모르고 그냥 항아리인 줄 알아. 그러면 싸게도 잡아오는 거고. 네. 그러면 또 이제 그걸 알아보는 사람한테 비싸게 팔 수도 있고 제값을 받고 팔 수도 있고 한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거를 받으시면 항상 이게 돈이 쪼달리고 7 식구를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되게 빨리 되팔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이제 책임감이 강하시고 항상 이렇게 이제 누구를 이제 먹여 살려야 되고 이렇게 가장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굉장히 열심히 잘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자랐겠어요? 책임감 있고 근면 성실하고 항상 제 일을 제가 막 노력해서 마치고 임무완수하는 그런 이제 성격으로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가 항상 저는 뭐든지 쟤한테 맡기면 자기 할 일을 해낸다. 이런 이제 이미지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저희 아버지께서 밤에도 이렇게 그 아버지가 말하시는 물견을 꺼내놓고 이렇게 막 감탄을 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종이를 큰 깔아놓고 이제 그 물건을 놓고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깨지고 금가고 또 이렇게 막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고 이런 건데 그걸 보면서 막 감탄을 하시고 그냥 막 탐복을 하시면서 그걸 막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보면은 진짜 좋은 항아리가 있어요. 깨지지도 않고 제가 볼 때는 그게 진짜야. 너무 모양도 예쁘고 깨지지 않고 막 멀쩡하니까 저렇게 멀쩡한 걸 놔두고 왜 아빠는 맨날 저렇게 깨지고 홀쭉하게 생긴 막 저걸 보면서 막 감탄을 하실까.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기술이 좋으니까 주둥이가 깨졌다 예를 들어서 청자 주둥이가 깨졌다 그러면 그거를 다 이렇게 또 뭘 만들어가지고 다 만들어서 이어놔요. 원래의 모양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인 부분이 있고 가짜인 부분, 가짜는 이제 맞춰놓은 거니까 이 부분이 있잖아요. 막 그걸 보면서 막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 주둥이만 안 깨졌으면 이게 막 엄청난 가격이라는 거지. 근데 그거 하나 깨졌으니까 가격이 확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진품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그거에 막 값어치를 엄청나게 기준이 여기면서 그거를 보면서 막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저 옆에 멀쩡한 깨끗한 걸 놔두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청자나 백자든 뭐든 어떤 그런 항아리든 뭐 이런 것들 자기들이 부어지면서 연단을 하잖아요. 초벌구이, 재벌구이 시작해서 어떤 재료를 하느냐, 어떤 기술자가 만드느냐, 어떤 과정을 거치냐에 따라서 이게 진짜 막 빛깔이 너무너무 예쁘고 막 다른 데서는 만들 수 없는 그런 막 최고의 빛깔이 나오고 막 이런 거를 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했더니 이게 아버지가 이제 그런 일을 하셨는데 언젠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정말 마음에 들어 또 좋은 걸 아버지가 다 잡아오셨어. 그래가지고 네가 이제 아버지 마음속에 이게 어느 정도 받고 싶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가 텔레비전 프로에 내가 나갈 수는 없고 아버지 이제 그 명단에 있으시거든요. 감정 이제 이런 협회. 네가 거기에 나가가지고 이 감정 가격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제가 중학교 때 막 이런 얘기도 하셨었어요. 네. 그런데 결국 그 제품도 저희 아버지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가격에 받지 못하고 팔아야 됐어. 왜요? 우리 해결을 버려야 되잖아. 네. 하여튼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서 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런데 제가 요즘에 우리 센터에서 우리 이제 이분 총장님도 오셔가지고 스토리를 해라. 1분 스토리를 해라. 스피치를 해라. 3분 스피치를 하면서 자꾸만 연습하고 훈련하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 이제 신정우 팀장님, 임수현 팀장님 팀에서 막 매일 스피치하는 연습도 하고 하는 걸 이렇게 이제 내가 이제 화면을 많이 봤는데 제가 이정근 국장님 보고 세상에 지난번에 스피치를 한번 하시라고 했더니 제가 이렇게 좀 써드렸잖아. 급하게 써드렸잖아. 그거를 보고 하시다가 틀리고 끊기고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어머 그런데 이분이 그걸 코팅을 했더라고. 제가 그럴 줄 알았으면 잘 써드릴 건데 급하게 그날 막 하시게 돼서 막 급하게 써드렸는데 좀 그러다 코팅할 줄 알았으면 얼마나 좀 잘 써드렸을 건데 이거를 이번에 이제 사당센터에 가서 출장 조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하셨나 봐. 그럼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스피치를 잘하시는지 이거는 성공자 뭐 그런 성공자의 스피치가 없어. 얼마나 말이 강하게 나오고 막 대단하게 하시는지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 아니 이게 그 이정훈 국장님 맞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스피치를 잘하시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훈련이 정말 필요하다. 우리들한테 이게 너무너무 절실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성공도요 배워야 되는 기술이에요. 기술. 성공하고 싶잖아요. 배워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훈련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초보예요. 나는 에이전트예요. 나는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나는 몰라요.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이거는요 시작하자마자 전문가가 돼야 돼. 지금 애톰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 거 아시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 계시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지금 몇 kop을 뛰어넘고 있고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옆 주위에서는. 나는 이러고 있는데 옆 형제라인 테이블에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니까. 다른 센터에서는 지금 막 애톰을 뒤집고 있어요. 이렇게 뭐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에 아자몰이 7월달에 나올지 8월달에 나올지 지금 하고 있어요. 중국 시장도 열린대요. 베트남도 어제 어떤 분도 또 베트남에서 또 왔더라고. 막 자기들이 알아서 많이 찾아보고 다니는 거예요. 엄청나게 속도가 빠른데 이 속도 경쟁 속에서 나는 몰라요. 나는 에이전트예요. 난 안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냐고요. 시작하자마자 내가 얼른 전문가가 돼야 돼요. 훈련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 역시도 이제 이정무 사님 딱 보니까 자신감이 막 생기니까 한 번 두 번 해보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막 강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신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제가 이렇게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다가 근데 직장 생활을 객지에서 했습니다. 객지에서. 근데 열심히 이제 또 책임감을 가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저는 하나밖에 모르거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직원에서는 최고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직원 막 직원이 막 60명, 70명, 80명 됐지만 여직원들 막 대여섯 명을 탁 몰고 다니면서 제가 이제 막 올해 이제 제일 높은 고참이니까 이렇게 이제 생활하고 그랬었는데 거래처 영업 이제 그 회사에서 어느 회사에 가면 26살 먹은 착하고 좀 괜찮은 여자가 있더라 이런 소문이 난 거야. 그러니까 저희 지금의 남편이 소문을 듣고 노총각의 소문을 듣고 그 회사에서 이 노총각을 장가 보내기로 작정을 했나 봐요. 계속 오던 담당 직원이 하루치에 바뀐 거예요. 하루치에 바뀌고 엉뚱한 사람이 왔는데 그게 지금 이제 그 아저씨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직원 퇴근할 때까지 어쩔 때는 이제 거래 업체였는데 계속 있다가 퇴근할 때까지 이제 일을 보고 있다가 끝나면 여직원들을 다 태워다 준다고 그러면서 5명, 6명을 다 태우고 하나씩 내려주다가 저를 맨 마지막에 내려다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한 달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제 곧쯤에 이제 명절이 됐어요. 명절이 됐는데 한 번만 밖에서 만나달래요. 한 번만 만나달래요. 근데 제가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결혼할 때쯤 돼서 그런지 거의 그 시점에 한 5명 정도가 동시에 막 거의 비슷하게 청혼을 했어요. 근데 다 괜찮아 사람들이. 하나는
특수대학을 나와가지고 세무서 직원. 괜찮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아파트까지 다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 수입도 세잖아. 또 하나는 한국 샤프 알죠? 그 본사의 품질관리과 직원. 근데 이 인물이 모델이에요, 모델. 키는 약간 아주 크진 않은데 진짜 얼굴이 모델도 그런 모델이 너무 잘생겼는데 직업도 너무 괜찮아. 네. 또 하나는 부모가 이제 엄청 재산이 많아. 근데 장남이어갖고 막 다 밀어주는 이런 사람이고 다 괜찮은데 제가 왜 남편하고 결혼을 했을까요? 제일 사랑하는 남자한테 결혼을 왜 했을까요? 아 이러다가 이제 명절 때가 됐는데 한 번만 밖에서 만나달래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번만 만나주면 확실하게 보여주겠대. 확실하게 보여주겠대. 그 말이 얼마나 확실하게 보여주는지 뭘 저렇게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거야. 저는 생각했는데 명절 때 제가 객지 생활을 했으니까 갈 데도 없잖아. 그래가지고 명절 때 한 번을 밖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레스토랑에서. 만났는데 다 만나고 헤어질 때까지 확실한 걸 안 보여주는 거야. 근데 궁금하잖아요. 뭘 보여주겠다는 거야. 궁금하잖아. 그래서 또 한 번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결국 보여준 건 없어. 근데 그 첫 말이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는지. 장남에, 그것도 돈 없는 집안의 장남에 부모님 다 모셔야 되고 알고 보니까 시누이까지 같이 살아야 돼. 네. 이런 집안에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 날짜를 다 잡도록 같이 사는 줄도 몰랐어요. 얼마나 순진해요? 결혼 날짜를 다 잡았는데 저희 이제 객지생활 사촌 오빠 회사에 제가 다녔거든요. 그 사촌 오빠가 저녁을 사주면서 결혼하면 어디서 살 거니? 그러니까 그때서야 같이 산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제 나이는 3살 속았죠. 제가 사기 결혼 당했다니까.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 제가 이제 항상 전략하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도 전략하는 습관이 있었겠지만 이 결혼해서 살면서 외아들의 부모님 모셔야 되고 시누이까지 같이 사는데 애들은 둘은 태어났고 월급 뻔하고 그럼 제가 전략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전략하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너무나 부자가 되고 싶은데 항상 그 어렸을 때부터 제가 열심히 이제 그냥 근면성실하고 열심히 이렇게 책임감이 강하니까 저희 친정 부모님 그 친구들이나 이렇게 어르신들이 저를 보면 너는 커서 부자가 될 거야. 부자가 될 거야. 이런 말을 저한테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그럼 저희 엄마는 그 얘기를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고 너는 부자가 된대. 부자가 된대.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세포 속에 뭐가 있어요? 나는 부자가 될 사람. 근데 너무나 막연하고 아무런 부자가 될 건덕지가 없었어. 왜?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가난한 남편을 만났잖아요. 가난한 시부모를 만났잖아. 부자가 될 일이 뭐 있어요? 제가 뭐 배운 게 뭐 많아서 부자가 될 일이 있었겠어요? 부자가 될 일은 없었는데 막연하게 제 세포 속에는 나는 부자가 될 사람이라는 게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암시 속에 잠재 속에 갖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 남편하고 결혼 사는 거니까 전략하며 사는 일은 이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건 아니다. 남편한테 내 삶을 맡겼다가는 평생 밥 먹고 살기 힘들겠다. 진짜 밥만 먹고 살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 벌레 알아봤고 집 아주 가까운데 멀리 가면 안 되니까 또 시부모님 하루에 5번 6번 밥을 차려야 돼. 우리 집이 시아버님 새벽 5시라는 밥을 잡수셔야 되고 저녁에 5시면 되면 저녁 드셔야 되고 시누이 또 출근하려면 7시에 밥 차려줘야 되고 막 이러면서 밥을 막 5번 6번 차려야 됐었어요. 네. 그런데 가까운 데 제가 직장을 구한 거잖아요. 이제 나중에 간신히 허락을 받았어. 정수기 파는 회사였는데 내근 직원으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오너의 정신이 똑바로 바뀌지 않으니까 처음에 발전 오너 같았는데 막 사업을 하면서 돈을 다 어디다 갖다 쓰는지 모르겠고 이거 아무래도 여자도 있는 것 같고 그러더니 막 저한테 나중에 돈을 빌리더라고. 급하게 돈을 메꿔야 되는데 안 빌려줄 수 없는 상태가 돼갖고 제가 돈을 빌려줬는데 이 인간이 연락 두절이야.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서 건진 게 정수기 한 대. 정수기 한 대 들고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또 너무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시집 올 때 열심히 살면서 저는 이제 부모님이 저를 키워줬기 때문에 내가 결혼할 자금은 내가 벌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혼수미수는 내가 장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직장생활을 열심히 해서 제가 결혼할 때 자금을 제가 이제 번 돈으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결혼식장에 온 사람들이 낸 그 축의금으로 식당비 계산해줘요. 식당비. 음식값 계산해주고 결혼 비용은 제가 대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저는 그래서 아끼려고 최대한 혼수를 적당히 조절을 하면서 비상금을 조금 가지고 왔었어요. 제가
그 돈으로 식당을 차려야 되겠다. 근데 처음부터 식당 차린 게 아니고 직장생활 하는 동안에 그 돈을 굴렸어요. 어디다 굴렸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사촌 오빠 회사에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그 오빠한테 확실하니까 깡을 해줬어. 깡. 제 돈을 몇백씩 빌려주면서 깡을 하면 이자가 엄청 세잖아요. 남 같으면 갖고 튀는데 내가 그 회사를 알고 오빠를 아니까 오빠가 이제 그런 돈을 쓰니까 제가 제 거를 깡을 해줬어. 그리고 계속 제가 돈을 모아가지고 돈 얼마큼 이렇게 모아서 그걸 아무한테도 말하고 갖고 있었어요. 비상금으로. 그랬는데 이제 남편한테 맡겼다가 내 인생이 끝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걸로 식당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아는 사람 식당을 한 달 정도를 놀러 갔어요. 맨날. 그래가지고 귀동냥으로 듣고 뭐 이렇게 듣고 해가지고 제가 겁도 없이 화정 신도시가 막 생길 때 거기에 그냥 상가를 하나 이렇게 얻어가지고 제가 거기다 식당을 차려버린 거예요. 한식집. 제일 힘들다는 한식집. 왜? 메뉴가 다 있어야 돼. 하나하나 늘어나야 돼. 손님이 찾는 대로 다 줘야지. 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메뉴가 나중에 막 많아지고 막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네. 한 사람 쓰고 둘이 하는데 너무너무 장사가 잘 돼. 도저히 못하겠어. 막 공사가 이제 아파트들이 들어서니까 인부들도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남편이 이제 틈틈이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거기는 이제 시간이 좀 여유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와가지고 도와주기 시작했어. 그런데 한 6개월 때까지 너무 돈도 버니까 재밌고 한데 이 몸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너무너무 힘들죠. 하루 왼종일 막 꾸기 앉아가지고 일해야 되고 주방을 해야 되니까 제가 뭐 배운 게 도둑질하고 집에서 그냥 먹는 대로 맛있게 음식하면 된다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했더니 너무너무 손님이 많은 거예요. 조미료 안 쓰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손님이 많아지는데 점점 싸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화풀 데가 없잖아, 남편밖에. 그런데 이 남편이 부부싸움을 하는 날 어느 날 주문을 엄청나게 배달 주문을 받아놓고 톡 껴버린 거예요. 톡 꼈어. 어떻게 제가 또 이 깡하면 70cc 깡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키에 배달통이 한 4단 5단 되면요 제 키만 해요. 배달통이 그거를 질질 끌고 오토바이를 못 하잖아 제가. 그걸 질질 끌고 아파트를 다 배달을 해서 기어이 다 배달을 했어. 막 늦게 온다고 욕을 먹으면서 기어이 배달을 했어요. 그랬는데 또 이제 그렇게 막 일을 하다가 다음에 또 한 번 싸우게 된 거예요. 어머 그랬더니 이제 사실 자기가 갔다 오면 일을 못 했어야 되잖아. 근데 제가 배달 다 해놨잖아. 얼마에 안 모르겠어요. 다음에 싸웠는데 전화기를 뽑아갖고 간 거예요. 주문 못 받게. 네, 이 인간이 전화기를 뽑아갖고 간 거야. 뭐 어떡해요? 이제 동생한테 전화해. 너 빨리 우리 집 가서 전화기 뜯어와. 하고 집에 가서 전화기를 갖다가 달아놓고 또 주문 받아놓고 일을 다 했어. 얼마나야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멀리 있는 걸 못 가잖아요. 가까운 아파트는 가도.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옆집 아저씨한테 우리 상가 옆집 만물상 아저씨한테 찾아갔어. 막 이렇게 생긴 아저씨가 하나 있어요. 내가 오토바이를 배워야 될 것 같으니까 나한테 이거 시동 거는 거라고 브레이크 잡는 거를 가르쳐줘라. 그랬더니 그 아파트 상가 날 데리고 가더니 이게 브레이크고 이게 시동이고 하면서 이걸 한번 타보려는 거야. 제가 그 길로 오토바이를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 없어서 된다. 가위 줍고 다니면서 막 이랬어요. 화정 신도시를 다 제가 배달을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정 경찰서. 경찰서가 막 아주 그냥 들락날락 내 집이었어.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맨날 밤막 11시로 밥 시키는 거예요. 저녁밥을 밤 10시고. 그러면 막 그 경찰서에 이제 그때는 남편들이 이제 가버리고 잘라버렸지. 가버리고 없고. 이제 본래 하던 일 해라.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일하는 아줌마도 이제 막 나중에 시물시물 아프다고 또 만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식당을 때려쳐야 될 것이냐. 이제 혼자 하려니 누가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때려칠 것이냐, 나라도 혼자 할 것이냐, 손님을 좀 줄이고 할 것이냐 해서 내가 혼자 해보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배달 들어오면은 음식 만들어서 가게문을 잠그고 배달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주문 좀 중간에 못 받으면 어때? 또 와서 주문 받아놓고 또 해서 배달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러고 나서도 그거를 한 1, 2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식당을 5년 얘기를 하다가 빼다가 불명태렸다고 했잖아요. 밤 10시 끝나면 쪼그리고 앉았고 김치 20포기를 담는 거야, 배추를. 그렇게 제가 5년을 이제 이상을 했는데 남은 게 뭐예요? 남은 게? 그냥 먹고 산 거예요. 먹고 산 거. 청춘 받치면서 먹고 산 거. 네? 그게 부자가 되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눈 떠서부터 밤 넘어서까지 일을 해도 부자가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 오토바이를 타면서 비 오는 날 육개장 배달 받아 열심히 육개장을 만들어서 싣고 가는데 아파트 아시죠? 아파트 그 골목에 그 철판 물 빠지는 그 물바지 있는 거
그 커브를 또 착 돌다가 해필이면 그게 거기를 디디고 가냐고. 그냥 철판에 빗물에 쫙 미끄러졌잖아요. 배달가 끝나고 와서 미끄러져서 얼마나 좋아. 배달 가는 도중에 이렇게 딱 가고가지고 딱 미끄러졌는데 막 여기저기만 생각이 나는 거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다시 와가지고 만드는데 거울을 보니까 다리가 그렇게 다 닿는 거야. 그래가지고 1층에 내려가서 그 마데카솔 연고가 아니고 분말 진물이 나니까 깍깍 진물이 나니까 분말을 사다가 막 철떡철떡 바르고 데일밴드를 바르고 막 육개장을 만들어서 또 배달 가면 또 낮지 늦게 왔다고 이렇게 하면서 일을 했는데 제가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안 살았어요? 열심히 부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았다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또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또 생활을 하다가 신문 광고를 봤어요. 그런데 식당은 제가 이제 5년 6개월 만에 넘겼습니다. 다른 사람 넘겼어. 혼자 이제 계속 오래 하다가 넘겼어. 이러다가 왜 갑상선 제가 걔는 한지증에 걸렸거든. 집에서 시부모님 까다로워 저기 식당 일 해야 돼. 막 너무너무 일이 많으니까 막 갑상선 이게 한지증에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죽으려고 환장했나 그래. 기준치의 8배가 넘었어 수치가. 그래가지고 하루에 약을 이만큼씩 6번을 먹은 거예요. 4년간을. 그래서 안 되겠다고 딱 때려치고 제가 이제 집에 있다가 또 신문 나고 벼룩시장 뭐 가로수 한동안 우리 집에 신문 이만큼 써요. 5만 그 저기 지역 신문을 다 갖다 놓고 막 찾는 거야 일거리를. 일을 해야 사느니라. 부자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신문 광고를 보고 H와 작품 방문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처음으로 이제 이 내성적인 성격에 방판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방판을. 그런 회사에서 영업을 했는데 너무나 열심히 하니까 4년 만에 지점장이 됐고 또다시 1년 만에 상무가 됐고 막 제가 막 열정적으로 하니까 저 때문에 온 사람들이 줄줄줄줄 연결돼가지고 9명이 지점장이 되더라고요. 내 인생 이제 끝났다. 나도 성공이다.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짜 그 당시에 그 전직의 회장님이 어떤 이제 특별한 어떤 강의를 하면서 막 전국 다닐 때 그 화정 경찰서 제가 배달통을 들고 김치찌개를 날르던 화정 경찰서에 강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일산 화정 번역권에 있는 지점장들 다 모여라. 갖고 이제 제가 그때 상무였거든요 번역장. 그래서 우리 막 반짝이 의상 정장 빠지는 쪽 하나 막 입고 다녔잖아요. 그걸 딱 입고 제가 짝켓도 들고 다니던 거기에 경찰서장 방에 가서 경찰서장 방에 초대받아 가가지고 거기서 딱 차를 대접받고 거기서 딱 서장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잖아요. 이게 막 쾌감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 나도 이제 성공이야. 막 내 인생 끝났어 하면서 했는데 성공이었어요? 오너의 정신이 올바르지 않고 점점점 오너가 이 마인드가 타락이 되니까 내 인생도 같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마케팅이 변하고 수당 체계가 변하고 계속 자기만 돈 벌고 밑에 사람들은 힘든 구조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이게 보상 플랜이 자꾸 바뀌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보상 플랜에 맞게 내가 열심히 해갖고 만들어놨는데 확 바뀌어. 전직에서는 제가 9명 지점장을 만들었는데 우리 같으면 내가 지점장을 만들든 뭘 만들든 나 밑으로 온 거 내가 안 될 거라서도 밑으로 온 건 다 내 거잖아요. 이건 내가 리크루팅 해갖고 9명 지점장을 만들었는데 다 끊겨갖고 그 실적을 나한테 하나도 안 줘. 그럼 누가 지점장을 만들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대로 확 바꾸는 거야. 분할돼서 나간 거는 하나도 못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몸을 사리고 막 배출을 안 하는 거야, 배출을. 다 끊기니까. 막 이러면서 점점점 어려워지니까 결국 이 회사도 아니다. 이제 오너가 이제 내 인생 책임질 것도 아니고 이 회사도 틀렸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13년 단위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죠. 네. 13년 단위 회사를. 네. 30대 초반. 제가 식당 할 때는요. 머리를 여기 엉덩이까지 기르고 그냥 오토바이 타고 착 나르면 네. 막 그렇게 하고 페달도 들고 다니면 애들도 따라다녔어 막 저기 짱깨 누나랑 하면서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회사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이제 그 오너가 타락이 되면서 제가 이 회사도 결국 책임져 줄 것 같지 않으니까 투잡을 했잖아요. 쓰리잡을 하고 우리 또 조민선 선생님을 또 제가 발령받으면서 일산권에서 화정권에서 일하다가 발령받아가지고 제가 강석으로 오게 됐잖아. 그러면서 조민선 선생님과 진짜 운명처럼 만나게 된 거예요. 회사의 발령에 의해서. 제가 맡고 있던 지점을 조민선 선생님 지점장이 와서 하게 되고 제가 그 지점으로 하게 된 거예요. 지점장들 막 바꾸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운명적으로 이제 진짜 평생 동반자 아삼형을 만나게 된 건데 둘이 이제 있으면서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조민선 선생님이 얼마나 또 오지랖 넓으세요.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화장품 값 받으러 갔다가 선크림 값 3개
10만 5천 원 받으러 갔는데 나보고 그 호프집을 인수하라는 거잖아요. 인수하라는 거잖아. 그 아줌마가 아파서 이거 가게 못하겠다고 가게를 내놓는데 그걸 저보고 인수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얼마나 순진해? 고민하다가 집에다가 하나 식당 차린다고 거짓말하고 난리 나는 거지. 호프집 한다 그러면 쫑기쫑기 같은 막 그런 호프집 체인점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거기서 또 계약을 하고 인수하겠다 한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 책임진대. 자기가 그게 자기 지역이고 자기가 원주민이래. 나와가지래. 다 책임질 거야. 무조건 인수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또 그냥 무조건 시키는 대로 인수를 했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팔자에도 없는 또 호프집을 하는데 회사에서는 지점장이니까 우리가 7시 반, 8시면 출근해야 되거든 아침에. 그러면 거기 또 새벽 3시 반까지를 해야 되잖아요.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2년 반을 일을 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는 막 불병이 드는 거지. 근데 제가 부자가 됐어요? 그냥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게를 내놓으려고 하니 이 가게가 이제 안 나가는 거잖아요. 안 나가는 거야 이제 또 이게. 그러다가 둘이 또 이제 새벽 기도를 일주일 작전 기도를 딱 하는데 일주일 만에 그게 통 나갔어. 그 가게를 인수하신 분이 지금 우리 센터에 출근하고 계십니다. 네, 출근하고 계세요. 역사예요, 역사. 그래가지고 하면서 하여튼 그 별 짓을 다 하면서 또 이제 그거 갖고 돈이 안 되니까 또 뭐 경매를 하자는 거야. 경매. 뭐 경매를 20년 한 전문가를 안다고 그래서 경매 전문가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저께 전화가 와서 세무서에서 그때 그게 잘못돼갖고 800만 원 세금이 나왔대 나한테. 세금을 내래 세금을. 나 만져도 못 본 거다. 나 이거 만져도 못 보고 명의만 낼 거다 그랬더니 인감 딱 찍은 사람이 무조건 책임이니까 무조건 내가 내야 된다는 거야. 빼도 박도 못하고 지금 800만 원 내게 생겼어. 이게 돈 버는 일이냐고요. 어떤 거에 전문가가 된다 해도 나를 돈 벌어줄 수 있는 도구가 없더라는 거이 세상에. 돈을 투자하고 뭐를 해도 날아가는 돈이 되는 거고 내가 내 어떤 능력을 갖고 한다 해도 이 세상이 변하니까 나한테 돈을 가져다 주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나가서 뭔가 한다고 할 때 나는 자식의 걸로 100%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으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돈 갖고도 못해 지금. 그렇지. 돈 갖고 차릴수록 돈 다 까먹는 거예요. 완전 세상이 뒤에 바뀌었다니까요. 시대가 바뀌어버렸어요. 시대가. 뭘 해서 먹고 살 건데 뭘 해서. 그런데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애터미라는 공부를 만났잖아요. 근데 이 애터미가 다단계라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다단계. 그거를 그만두고 나와서 회사를 14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둘이 이제 또 겁도 없이 10만 원을 쥐고 그 사이에 또 하나가 뭐 있네. 경매 사무실을 부동산을 차리지 부동산. 제가 부동산을 알겠어요. 뭐를 알겠어 제가. 근데 이제 믿는 거지. 믿음 하나로 20년 된 전문가가 있다니까 부동산을 차리. 그 사람이 일주일 있다가 보증금을 준다고 그랬대. 가지고 온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우선 먼저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보증금을 내고 또 그걸 얻었지. 일주일 있다 오기는 개뿔이 뭐가 와. 그분이 빈손 주고 온 거야. 빈손 주고. 돈 갖고 온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저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년 만에 때려치고 월세가 한 달에 80만 원씩 나가는데 그래가지고 딱 때려치고 이제 우리가 한번 뭘 해보자 해가지고 돌아다니는데 등촌동 센터 건물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주머니 얼마? 10만 원. 그 건물이 월세만 250만 원. 여기 세금 모하면 300이 넘어요. 그거를 봤는데 처음에 그걸 딱 보니까 다른 거는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와. 그 가게를 소개해준 분이 지금 여기 출근하고 계세요. 이게 진짜 인연이 말도 못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걸 딱 얻었는데 세상에 딱 한 달 만에 그 또 제주회사 가가지고 식품 취급한다고 방판 차린다고 또 이거 얼마나 법인 차리는데도 돈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법인 그 이름 따고 하는데도 돈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한 달 만에 돈을 얼마를 투자를 했는데 거기다가 한 달 만에 애터미 할머니가 나타나가지고 우리한테 애터미를 하라고 그러니 제가 쫓아낼 거예요.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전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그걸 차렸는데 다 긁어모아갖고 차렸는데 오지도 못하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또 다단계를 너무나 좋아하는 20년 다단계를 했던 우리 조미순 선생님 어때요? 지가 해야 되는 거지 저거는. 이게 그 할머니가 막 내가 밀어내고 못 오게 하고 막 애터미 애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니까 안 되겠으니까 자기 스폰서를 모셔왔잖아. 김모모 스폰서님을. 계속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안 들었어요. 제가 도끼를 뜨고 쳐다봤다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들 보는 눈이 있어야 돼. 도끼를 뜨면 안 돼 진짜.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센터장님은 다단계를 알기 때문에 계속 그분 말을 들은 거예요. 계속 들으니까 귀가 열려 있잖아. 막 항상 오픈돼 있잖아. 헬렐레.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들리는 거예요. 다 들리는 거예요. 네, 다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센터장님은 그 전 것과 비교도 해봤겠죠. 뭐 가입비용 이런 걸 알아들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뭐 그걸 알아들었겠어요? 네, 저한테는 말도 못해서 아예. 그러니까 조민선 센터장님을 그분이 설득을 한 거지 먼저. 그래갖고 딱 본인이 일본으로 가입을 한 거야. 네. 그리고 나중에 나한테 먼저 가입시키려고 했는데 제가 못 알아들어서 그랬다고 거짓말 하더라고요. 딱 가입을 해놓고 하여튼 막 저를 설득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쳐다도 안 봤어요. 쳐다도 안 봤어. 근데 중요한 거는 센터장님이 끊임없이 나를 이제 처음에 죄인처럼 설득을 했어요. 같이 다니면서 어쨌든 리스크가 많았잖아. 근데 이제 또 1억을 투자해서 우리가 차렸잖아. 근데 한 달 만에 그걸 때려오고 다른 거 하자는데 누가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막 저를 막 죄인처럼 막 설득을 하는 거야. 죄인처럼 이제 막 진짜가 나타났잖아. 진짜가. 그러니까 막 죄인처럼 저를 눈치를 보면서 설득을 하고 그 할머니가 모시고 온 그 스폰서라는 분이 김모모 스타님이 한 달, 두 달을 하루도 빠짐없이 와가지고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그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온 게 저희가 완전히 정착하기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왔어요. 네. 그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제가 귀를 열었다는 거지. 들어보려고 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거지. 어느 순간부터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이게 되는 거겠다. 이거 할만하겠다. 가입비도 없고 유지비도 없고 이거 내가 한번 해봐야 되는 거라고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들기 시작했는데 너무 완강하게 거절했기 때문에 자존심상 이걸 하겠다고 못하겠다고 나중에는. 근데 이제 계속 거절했다가는 더 이상 말 안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내 중간에 다른 사람을 먼저 가입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모르는 척하고 가입을 해야 되겠다. 척하고 내가 꼼꼼하게 가입을 했어요. 나중에. 그러면서 애터미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된 건데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이게 이런 우리가 만났잖아요. 세상에 이건 천운이죠, 천운. 우리 스폰서가 전생에 나라는 거 한 사람이 애터미를 만난다. 근데 그 애터미를 다 만난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 알아듣는 사람만 한다. 천복 받는 사람만 한다. 그럼 우리가 천복을 받은 거예요, 천복을. 그래가지고 이게 그 전에 했던 거는 완전히 몸도 골병, 마음도 골병, 나이만 먹고 골병이 들었는데 애터미를 딱 만나는 순간 희망이 생겼어요. 이제 교육을 들으면 들을수록 막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건 내가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점점점 확신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걸 하는데 한다면 한다. 결정하면 무조건 올인이죠, 올인. 여러분 올인이 뭔지 아시죠? 올인. 네. 올인. 한 판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거는 거예요. 그냥 찔끔찔끔 거는 게 아니에요. 의심스러우니까 조금 걸고 조금 거는 게 아니야. 내가 이게 진짜라고 딱 판단이 서는 순간 올인이야, 올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건다. 내가 갖고 있는 거 없으니까 내가 다 거는 거예요, 다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폰서님, 김모 스폰서님을 붙잡으려고 우리한테 스폰서를 잡아야 성공하는 사람인 거 아시죠? 이 네트워크가? 네. 이 스폰서를 안 놓치려고 우리가 올인을 한 거예요. 조 센터장님이 하루아침에 몇 천만 원어치 그 건강식품 우리가 사놓은 거를 다 땡치냐고 다 날려버렸어, 어디로.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어요. 어디다 팔아먹는데 나한테 돈도 안 주더라고. 하루아침에 다 없어진 거야. 어디다 말렸어.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뭔가 결단해서 보여줬을 때 스폰서가 우리를 잡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미정미정하고 할까 말까 계속 했다가는 스폰서가 다른 사람 잡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처음에 다단계를 해봤잖아. 그러니까 자기 결단을 보여준 거죠. 싹 갖다 팔아 치워버렸더라고요. 막 트럭으로 싣고 갔는지 다 먹었는지 밤새 먹었는지 없어졌어 그게 다. 그래갖고 우리가 애터미를 시작하게 됐는데 정말 이게 여러분들 행동을 하게 하는 원동력. 이게 행동력이 있어야 성공하는 거잖아요. 이 행동을 하게 하는 원동력은 비전이에요. 비전.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 비전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이 애터미가 왜 다른 데하고 다른지, 왜 애터미를 해야 되는지, 왜 애터미가 진짜인지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듣고 보고 계속 여러분들 스스로 이거를 파악을 해서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남의 말만 듣고 시작했대요? 날 데리고 온 사람 말만 듣고 시작했냐고. 그렇게 왔지만 와서 철저하게 모든 성공자들의 이런 경험담이라든지 회장님의 마인드라든지 이걸 철저하게 자기들 검증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정말 진짜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올인하는 거예요. 다 주는 겁니다. 나의 모든 걸 다 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한테 걸으라고 하는 게 뭐예요? 뭐 돈을 걸으라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네? 모든 성공자들의 공통점이 시작을 했다는 거야. 딱 결단한 순간 바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시작. 그냥 뭐 한다 하는 시작이 아니고 진짜 자기의 어떤 결단을 보면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하고 싶은가? 진짜로 성공하고 싶은가? 그걸 한번 다시 보세요.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마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하면 한 명도 손 안 들걸요? 성공하고 싶은 분하면 다 손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공하고 싶은 그 강렬함, 그 정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 얼만큼 성공하고 싶으냐? 그냥 대충 성공하고 싶으냐? 남들 말하니까 전보다 조금 더 잘 살고
그래서 제가 전에 호프집을 할 때 제가 주방을 했잖아요. 우리 센터장님이 자기가 책임지다 콧소리 뻥뻥 쳤기 때문에 서빙을 봐줬어요. 저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었어. 그랬더니 제가 이제 해물 누룽지탕이 인기가 좋았어요. 제가 뭐 그걸 배워서 했겠어요? 인터넷 뒤지고 막 5만 거를 똑같은 거를 다 뒤져가지고 그것들을 다 검증해갖고 제일 그 중에서 제가 저하고 잘 맞는 거를 해가지고 제가 막 하기 시작해서 연습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해물 누룽지탕이 인기였어요. 인기. 근데 해물 누룽지탕에 들어가는 그 누룽지, 그게 찹쌀 누룽지 눌려놓은 거거든요. 그거를 어떤 온도에 튀기냐에 따라서 잘못 튀기면은 그냥 딱딱한 누룽지로 딱 나와버려요. 근데 그 온도를 잘못 튀기면은 꽃이 돼버려요. 꽃. 다 꽃이 핍니다. 하얗게 뻥튀기처럼. 그러면 그거를 누룽지탕을 끓여갖고 탁 마지막에 집어넣어서 내놓으면 상에 나갔을 때는 누룽지 밥처럼 이렇게 착 돼가지고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튀겨져서 꽃이 안 되면 그걸 다 갖고 이빨 다 깨지지. 안 튀겨지니까. 튀겨지니 딱딱하게 일단 누룽지처럼 튀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온도가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애터미를 한다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그 성공하고 싶은 그 온도가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간절하게 성공하고 싶은 그게 어느 정도냐는 거지. 대충 하면은 치킨 튀겨보셔도 치킨 온도 잘 맞춰 튀기면요 바삭바삭 치킨이 된다니까. 근데 온도 잘못 맞추면요 느끼해 기름만 다 먹어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를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 정말 가난했고 전략해야만 살았어. 전략해야만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애껴야 애들 학교 보내고 하면서 아끼면서 시부모님 모시고 살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애터미를 만나니까 어때요? 희망이 생겼잖아요. 나도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진짜를 만났다. 진짜를. 그냥 돈이 안 벌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침에 눈이 뜨면 행복한 거야. 희망이 생기니까 여기까지 찢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얼굴이 희망이 생겨서 웃음꽃이 피니까 좋은 일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겨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얼굴이 막 완전 이렇게 우거지상을 해가지고 이런 분들 있잖아. 좋은 일이 끌려오지 않아요. 내 피부가 달라지고 반짝반짝 윤이 나면 사람이 막 붙어요. 자석처럼. 저게 요즘 뭐가 잘 되나 보다. 뭐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근데 막 이거는 막 이렇게 하고 다니면 다 떨어진다니까요. 막 희망이 생겨서 막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행복하고 눈 뜨면 행복하고 75,100원 받을 때 그때부터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탁월한 선택, 애터미라는 걸 탁월한 선택을 했고 집중을 했어요. 집중. 선택한 후에 집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한 3개월 지나니까 30만 원 되고 50만 원 되고 80만 원 되고 100만 원 되고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제가 6개월 만에 판매사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맡기 시작하는 거야. 직급이 유지가. 한 번은 되고 한 번은 안 되고 한 번은 되고 한 번은 안 되고 좀씩 모자라서 안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막 이제 8개월, 9개월, 10개월 되니까 이게 완전 200만 원이 굳어버리는데 계속 2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판매사가 되면서 그 다음에 그 유지가 딱 되는 순간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나 성공했구나. 200밖에 안 들었는데도 이게 연금이라는 걸 딱 제가 느끼고 나서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아, 나 성공했구나. 내 인생 끝났네. 내 인생 끝났네. 제가 이걸 알아들었잖아요. 제가 너무나 잘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교육에 몰입하셔야 돼요. 저는 조민선 센터장님이 내초콜 20년을 했어도 나의 확신이 있어야 됐어요. 그렇잖아요? 많은 리스크도 있었고 내가 이거를 알아듣고 내가 확신이 있어야 이걸 내가 몸을 담그는 거지. 누가 막 가져가서 100%그 사람 말만 믿고 했다가는 큰 코 다치는 거잖아. 큰 코 다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교육에 집중을 했어요. 여러분은 앉아서 그냥 대충 들으시죠? 대충 듣는 사람 많잖아요. 그냥 졸면서 듣고 핸드폰 하면서 듣고 그냥 뭐 옆 사람하고 장난하면서 듣고 막 집안일 생각하면서 듣고 남편 뭐 부부싸움하고 생각하면서 듣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막 집중해서 들었어. 왜? 이걸 잘 알아들어야 내가 실수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잘 못해도 중간은 갈 수 있어. 늦게는 가겠지. 근데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패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를 안 해도 그냥 늦게라도 딱 쫓아간다고 치자고. 근데 하면 안 되는 걸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패하잖아요.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래가지고 교육이 열심히 듣고 막 이런 보상 플랜이라든지 성공자리 나와서 막 하는 그런 말들을 열심히 몰입해서 듣고 그 김모 그 선포선이 모셔갖고 미팅할 때 제가 막 집중적으로 그걸 들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하는 걸 집중적으로 듣고 시키는 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시키는 대로 했죠. 저는 엄청 착하게 자랐거든요. 시키는 대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너 오늘 엄마 아빠 어디 외출할 테니까 집 좀 보고 있으라면 끝까지 밤늦게까지 오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는 거야. 우리 언니하고 오빠한테 맡기면 중간에 톡 끼워 나한테 맡기고 이게 믿지 못해. 근데 저한테 맡기면 임무한 수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름의 계획을 갖고 내 계획을 맞춰서 이걸 끌어들여야지 남에 의해서 묶여서 흘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교육을 들으면서 파악을 했어요. 아, 이게 이런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조원민 선생님보다 조금 더 빨리 돈이 더 먼저 된 이유가 뭔지 아시죠?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 센터장님 어떻게 했어요? 조 센터장님 어떻게 했어요? 뭐 이럴 때 까야지 언제까. 아니 왜냐면 지난번에 본인이 공개를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레그를 처음에 잘못했다 공개를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우리 내가 오면 레그를 어떻게 달아야 돼요? 나로부터 단 두 줄이죠. 내 인맥을 나로부터 단 두 줄. 그냥 좌측 아니면 우측인 거예요. 세 줄 네 줄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나로부터 단 두 줄. 근데 가끔씩 세 줄 네 줄 만드시는 분 있죠? 어떻게 만들어요? 새끼줄 가지를 쳐 가지를. 이 가지는 누구에 의해서 쳐야 돼요? 이 사람에 의해서 쳐야 돼요. 근데 내 인맥으로 가지를 쳐주네? 망하는 거예요. 사업이 엄청 늦어지는 거예요. 조원민선 센터장님이니까 성공했어요. 늦게라도. 성공했어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무서운 사실 아세요 여러분? 나로부터 단 두 줄만 해야 되고 내 인맥을 내가 두 줄로만 내리는 건데 절대로 내 인맥을 옆에다 가르쳐주면 안 된다. 철칙입니다. 철칙. 이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내 인맥을 넣어줬다?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걸로 깨워지지 않아요. 이 사람을 진짜 깨우고 싶으면 이 사람의 인맥을 내리게 하세요. 이 사람의 인맥을 내리게 하면 지가 내린 인맥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게 돼요. 내 인맥 내려주면 책임감이 없어서 안 해요. 네가 달아놨잖아. 내가 달아달라고 해서 네가 달았잖아. 네가 키워 이거예요. 근데 자기 인맥을 내려놓으면 이 사람이 이걸 알아듣고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누굴 묻겠어요? 달달? 이 사람을 묻겠죠? 이 사람이 달아났으면 이 사람을 묻잖아. 내가 달아났으면 누굴 묻까요? 나를 묻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책임이 없어. 이 사람은 내가 죽이는 거야. 내 인맥을 내가 죽이는 거야. 이 사람이 안 하면 이 사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맥을 달아놓으면 막말로 이 사람이 안 하면 이 사람이 죽어도 지 인맥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근데 내 인맥을 달아놓고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나를 가져다 놓고 내가 2줄까지 해줘야 되잖아. 그럼 나는 2줄과 1줄과 3줄을 해야 된다니까. 우린 나로부터 무조건 단 2줄. 그리고 옆에 가지치는 건 항상 그 사람들의 인맥으로 하게 해라. 이 사람들조차도 아직 준비가 안 됐고 그냥 일반 소비자면 소비자 옆에 사업자를 가지치지 말아라. 일할 자세가 된 사람은 여기다 내려라. 이 사람이 데리고 왔어도. 이 사람이 데리고 왔어도 이 사람은 살려줘야 되잖아. 스폰서에 의해서 이 줄은 내려가잖아요. 근데 일도 안 할 소비자 옆에다가 다 사업자 될 만한 사람을 다뤄놓고 이 사람이 일을 하니까 이 사람 혼자 생으로 2줄을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누구나부터 다 2줄입니다. 2줄이지만 나는 2줄 한다는 생각을 하고 내 파트너는 내가 열심히 2줄 하는 사이에 한 줄 하게 도와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면 내 밑에 다 차게 되면 내가 빨리 성공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내 인맥 달아놓는 순간 내 일이 점점 어려워져. 근데 너무나 무서운 사실이 내 인맥이 아닌 내 파트너 인맥을 또 엉뚱한 파트너한테 달아놓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세상에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걸 아는 순간 여기에 달린 그 사람들은 일 하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 옆에 달린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왔어. 근데 이 사람 옆에다 달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다 주는 거야.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사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 사람 큰일 나는 겁니다. 내가 빨리 성공해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돈으로 후원해요. 그냥 물질로. 내가 빨리 자리 잡아서 돈 많이 벌면 돈으로 후원해주면 되잖아. 차비 대주고 밥 사주고 활동비 좀 대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순간 자기는 성공을 못한다니까. 이런 거를 막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알려줘도 이거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렇게 나왔네. 제가 교육에 몰입을 했다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들었다는 거지. 시키는 대로 하면 해야 되겠다. 왜? 성공자들이 한 대로 따라야 되겠다. 조미수 선생님은 20년 다단계를 했지만 애터미는 처음이잖아. 그래서 옛날 다단계식으로 처음에 이렇게 좀 달았었다니까요. 근데 빨리 알아듣고 이게 늦는 길이라는 걸 알아듣고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늦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빨랐던 거예요. 저는 순수한 백지였잖아. 다단계를 한 번도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래서 성공자들이 한 대로 따라했어요. 하는 거. 그랬더니 빨리 일행의 자리가 잡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전에 알고 있던 상식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기존에 막 했던 그런 방식을 고집하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다단계뿐이야. 다단계를 수십 년 해서 성공했대. 그 사람은 그 다단계에서 성공한 거예요. 애터미에 성공한 게 아니라니까요. 애터미는 애터미 안에 성공의 법칙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거를 따라서 하셔야지 빨리 성공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절대 고정관념을 다 배워버리시고 애터미를 선택했으면 애터미에 집중 몰입을 해줘라. 빨리 내가 돈이 돼야 돼.
그래서 막 통장을 까서 보여줄 수 있어야 비전이 돼서 사람이 딸려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이게 막 돈이 되기 시작하는데 와, 나 이제 인생 끝났다. 200이 딱 자동으로 막 계속 나오는 순간에 완전히 전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았어. 왜? 이게 계속 늘어나는 걸 난 알았거든. 이 법칙에 의해서 이게 계속 배가의 법칙으로 늘어나면서 결국 애터미 상한선까지 간다는 걸 알았어요. 알아들었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요, 여러분들 절대 앉아만 있다고 그냥 돈 되지 않아요. 시스템 백수. 시스템 백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공무원 다단계를 하시는 분이 있대요. 그러니까 애터미뿐이 아니고 이 다단계는 교육만 잘 받으면 성공하는 줄 알고 또 교육만 받는 분이 있어. 이걸 정확히 알아듣고 이제 행동을 해야 되죠. 행동을. 그래서 이 행동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많아가지고 막 맨날 생각을 오만 생각을 많이 해.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내가 이걸 결단하고 이걸 알아듣고 제대로 교육을 받았으면 나가서 행동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행동을 갖춰야 돼요. 처음부터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어설프게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행동을 해버리면 사람들 다 놓치고 고춧가루 마서 자기까지 들어가. 내가 완전히 뿌리를 박아서 이게 진짜 확신이 있다. 무조건 내가 올인할 정도로 이게 진짜라고 딱 느낄 때까지는 내가 배워야 돼. 그리고 나서 완전 결단이 서면 그때 나가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도 다 완전히 결단이 섰고 나는 애터미밖에 없고 이건 그 누가 나를 때려잡아도 나는 무조건 애터미야라는 결단이 섰는데도 계속 앉아만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뭔가 행동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나는 100% 애터미를 알아들었고 이걸 해야 된다고 믿었는데 그냥 매일 테이블에 앉아서 밥 먹고 앉아 밥 먹고 어떻게 성공할 건데? 이거 나가서 행동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고 계속 행동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절대로 시스템 백조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정말 알아듣는 사람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천복을 받은 게 뭐냐면 이 애터미 부상프레를 알아들었다. 알아듣고 원하는 대로 따라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막 못 알아듣는 분 있잖아요. 그런 스폰서들이 계속 꽁지에 불을 붙여주다가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어떤 사업? 내가 있는데 쭉 한 줄 내려가서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막 파트너가 나왔어. 또 한 줄 있겠죠. 한 줄이죠. 그럼 여기에 드라이빙 댄스 하는 거죠? 드라이빙 댄스. 막 꽁지에 불을 붙이고 밑불 지르고 막 점수도 여기다 넣고 사람이 하나 나와도 여기 꽁지에 붙여주고 하면서 여기서 잠깐 깨우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서서 일을 하면서 막 줄을 새끼줄을 펼치는 거야. 그래갖고 막 소실적으로 스폰서가 열심히 해주니까 막 죽을 돈 살동하면서 살아남는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막 펼쳐서 이 사람들이 막 직급도 가고 막 이제 막 중간 리더가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스폰서가 계속 밑불을 여기다 질러줘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기에 있는 어떤 사람이 혼자서 두 줄을 하는 사람이 나왔어. 혼자서 시키지 않아도 두 줄을 다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근데 여기 있는 스폰서가 계속 밑불을 질러줘야 돼. 징징징징징징 여기 하고 있는데 왜 여기가 안 나와요? 왜 사람이 없어요? 왜 이쪽이 약해요? 여기 좀 더 해주세요. 여기 좀 어째세요? 계속 징징거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기 옆구리에서 탁 펼쳐나온 어떤 사람이 혼자서 말없이 두 줄을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리더가 되네. 그럼 스폰서 어디 붙어요? 리더한테 붙는 거예요. 혼자서 알아서 두 줄을 다 하는 리더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빨리 난 모든 게 나로부터 두 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로부터 두 줄. 세상에요. 없이 살고 힘들게 살고 꿈이 없고 진짜 내가 부자가 될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애터미를 만나서 희망을 갖게 된 순간 시키는 대로 했던 어느 순간에 이제 200이 되는 순간에 점점 이게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400이 되고 오토 팀장이 되면서 막 600이 되고 계속 올라가더니 이제 한 4년이 좀 안 되니까 월 1000 연봉 1억 자크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까지 공백이 좀 있을 거예요. 이게 딱 배가의 법칙. 이 네트워크의 배가의 법칙 아시죠? 네. 더블링의 법칙. 처음 시작해서 200까지 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런 기간이 있지만 이게 딱 완성이 되는 순간 200이 400 되는 거 굉장히 빠르고요. 400이 800 되고요. 800이 1600 되면서 월 1억 상한선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연봉 1억 자크로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뭐 더 보이지. 1000%, 100%, 1000% 만큼 확신이죠. 세상에 저랑 같이 리더스 클럽에 들어갔던 어떤 분이 지난달 이번 석세스 때 어떻게 됐어요?
로얄클럽으로 갔어요. 로얄클럽. 같이 리더스에 계속 있던 분이 로얄클럽에 들어가더라고요. 연봉 2억짜 클럽에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이 공백과 이 2천 사이의 공백이 계속 있다가 이 멤버십이 600대 600에서 다음 단계 딱 넘어갈 순간 그냥 이제 배가가 되는 거예요. 1000 받던 게 막 3000 받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1500이 3000이 되고. 그러면 계속 이 길로 가면 우리가 또 그렇게 돼야 안 돼요? 돼요. 되죠. 저는 좀 숱하게 많은 사람을 보고 있어요. 저와 함께 시작했던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때 같이 막 이렇게 막 종로에서 저희가 처음 이게 오픈했을 때 등촌에서 막 종로를 얼마나 열심히 막 교육을 다녔어요. 막 그때는 이게 시스템 사업이잖아요. 교육을 들어야 이 사람이 정착이 되고 사업을 하게 되는 걸 스폰서님이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10만 원 갖고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센터가 월세가 막 들어가고 경비가 들어가니까 한 달에 3,400이 들어가. 근데 10만 원 갖고 시작했고 우리 그때 받는 돈은 7만 원, 10몇만 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센터가 얼마나 소중해. 센터를 살려야 되잖아. 근데 스폰서는 맨날 종로로 교육을 오래. 지금 이런 메인 센터가 그때 종로 센터였어요. 스폰서 센터가. 맨날 오래. 그러니까 그걸 비워놓고 가려니까 얼마나 센터장이 아까워. 막 센터가 꽁뚱대는 것 같고. 그랬는데 우리를 그 종로 교육을 받게 해야 성공한다는 걸 알았던 그 스폰서님은 왜 거기에 비전으로는 안 되거든. 거기에 애터미 성공자가 없었잖아. 거기에는. 네. 그냥 시작하는 단계니까 애터미 성공자가 없었잖아요. 자기도 그때 팀장이었고. 그러니까 막 총장님들, 단장님들 있는 곳에 우리를 데리고 가야지 그 우리한테 비전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를 끌고 가려고 막 시선을 걸었어요. 이 스폰서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내가 사업을 할 때 쓰는 모든 경비는 초대하는 데 써라. 초대하는 데. 그래가지고 막 그 옛날 6중 세트. 종로에 한 번 일일 세미나 들으면 6중 세트 하나 주겠다. 종로에 한 번 세미나 들으면 해모에 한 박스 주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세미나를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배워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번씩 종로를 가게 되니까 이거를 들어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막 그때부터 우리도 계속 시스템으로 막 파트너를 데리고 다니는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여러분들 판매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판매는 어느 정도 단계까지 판매를 열심히 하시는 거야. 내가 판매사가 되고 어느 정도 기본 멤버십을 깔아놓을 때까지 열심히 판매를 하는 거예요. 팔기 위해서 파는 게 아니고 멤버십을 만들어서 그들의 애터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밑에 파트너들한테 그 포인트를 넣어주기 위해서 그래야 힘이 생겨서 이 사람이 계속 힘받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는 건데 어느 정도 그 단계가 거치고 나면 초대에 집중을 하셔야 돼. 결국 초대하기 위해서 팔고 멤버십을 만드는 거잖아요. 계속 가자 하면서 막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센터로 초대해서 또 그 막 종로로 데려가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거를 한 1년 했더니 완전히 우리 사업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오토 팀장이 되고 완전히 자리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20년 해서 200만 원 연금 받는다니까 공무원들 그 대학 나와가지고 근데 공무원 쉽게 될 수나 있어요? 되지도 못하잖아. 6개월 8개월 10개월 했더니 200 이상의 연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막 계속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제가 여기 안 나와서 이렇게 안 하고 있어도 1000만 원 넘게 나온대. 근데 제가 왜 나와요? 왜 나와요? 제가 뭔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와 함께 처음 시작했던 우리 회장님께서 초창기 17명이 다 성공했다고 그러죠? 4명 떠난 사람 빼고는 다 성공했다. 14명이. 근데 저희도 초창기에 시작했던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같이 시작했던 그 사람들이 다 리더스 클럽 갈 때까지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 때문에 사명감으로 있는 거예요. 사명감. 그러면 그 사람이 리더스가 된다는 거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오토 직급자 이상 몇백만 원 버는 사람 다 여러 명이 나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좌우에 다 나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사명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세상에 내 인생 남의 인생까지 다 바꾸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 저는 이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이제 전에는요. 부모님이 채워주지 못했던 즉 가난 남편이 채워주지 못했던 거 제 자식도 못 채워줍니다. 왜? 자기는 선교회계를 걷겠다고 엄마는 나한테 돈을 기대하지 말라. 자기는 선교 사업을 할 거니까. 예수당 주소한테 돈을 기대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텄다. 그래 나는 내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저는 일찍부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성공을 해야 되잖아. 부자가 돼야 되잖아. 남편도 못 만들어주고 부모님도 못 만들어주고 자식도 못 만들어주는 걸 내가 내 힘으로 부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멘트를 꽉 잡은 거예요. 죽어도 이걸 해서 성공을 해야 되겠다. 왜? 회장님의 마인드를 갖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을 거를 제가 믿었고 이 회사의 제품이 너무너무 좋았고 이 보상 플랜이 나같이 좀 모자란 사람도 다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애텀이다. 올인을 해야 되는 거야. 올인. 다 던져야 되잖아. 1년 동안 막 센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막 하는 거죠. 3년 동안 변기 뚫고 센터에서 사람들 밥 해먹여 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4년 만에 월 1000만 원이 넘어서 리더스 클럽을 하면서 세상에 그냥 집에서 놀아도 1000만 원을 준다는데 이런 일이 또 있어요?
천만 원. 이건 내 자식까지 준대잖아. 내 자식까지. 자식들이 저한테 효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옛날에는 아빠 말이라면 벌벌벌 떨고 아빠를 엄청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빠 말은 우스워. 엄마 말이 너무너무 무서워. 저희 시어머니가요. 제가 맨날 늦게 들어가고 막 사업한다고 늦게 들어가고 얼마나 저를 고박하고 식당 할 때도요. 제가 그렇게 아침부터 새벽까지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요. 한번 삐지시면 저는 전 세계에서 이 씨가 제일 고집이 세다고 생각해요. 딱눈 돌리고 누우시면 3, 4일 굶으시면서 탁 돌아놓으면 3, 4일 굶고 뭐 저 없을 때 나갔을 때 일하러 갔을 때 드실란가 모르겠는데 3, 4일 굶고요. 시아버지 전화 빨리 와서 빌어라. 집안일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야 되니까. 그렇게 고집이 셌던 분이니까. 네? 늦게 가면 막 고박하고요. 막. 저 얘기했잖아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신혼여행 그 사진, 여행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을 앨범에다가 제 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꽂고 남편 걸 밑에 꽂았더니 여자 걸 위에다 꽂았다고 저를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분. 옷장 서랍을 쓰는데 이게 이제 임신을 하니까 배가 부르니까 꾸기기 힘들잖아. 그래서 옷장 서랍을 이 칸을 제가 쓰고 남편 걸 밑에 가줬더니 남자 거를 밑에다가 줬다고. 그랬던 어머니예요. 얼마나 제가 힘들게 살았겠어요? 이 갑상선에 걸렸지 그냥. 그랬는데 제가 성공을 하고 나니까 저희 어머니가 지금 저한테 그런 말 하겠어요? 맨날 본인 아프다고 말하셨거든요. 너는 아프면 안 되니까 건강도 생각하면서 해라. 건강도 생각하면서 해라. 굶지 말고 해라. 이러시잖아요. 집에 안 들어가도 뭐라 하겠어요? 그냥 어쨌든 얘가 착하고 성실하니까 다른 거보다 애퇴밖에 모르잖아. 그러니까 엉뚱한 짓은 안 하잖아. 그러니까 다 믿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때때마다 용돈 봉투만 탁 들이면 그냥 제가 건강만 해라. 이러시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을 했어요. 모든 게 나를 위주로 전 세계가 돌아가더라. 성공을 하니까 모든 게 내 위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남편도 지금 잔소리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호랩인 줄 안다. 이혼한 줄 안다. 뭐 시댁에도 안 내려가고 내가 지금 살 수가 없다. 막 난리를 쳤는데 지금 난리 치겠어요? 다음에 차는 뭘로 바꿔야 되나? 이러고 있는 거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하나가 똑바로 서고 몰입을 해서 정말 짧은 시간에 만들어냈더니 온 집안이 다 편안하더라. 근데 앞으로는 이게 이제 2천이 되고 4천이 되고 6천이 되고 8천이 되고 제가 이제 앞으로는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모르는데 우리 조미수 선생님은 저 옥상에 올라가고 막 10,000원짜리를 쫙 뿌리는 게 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절대 안 뿌릴 거야. 그냥 좋아하는 사람 불러가고 같이 올 거야. 그래서 정말 같이 성공해서 그 대회에 뛰어야 되잖아요. 같이 여유가 있으면요 진짜 즐겁게 살 수 있거든요. 그 대회에 같이 깨갖고 정말 멋지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도 책임져 주지 못했던 거를 애터미는 책임을 져준다는 것은 1000% 하실래. 여러분들 이런 대단한 걸 만나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만난 거예요. 알고 만난 것도 아니야. 그냥 우연히 끌려와서 운이 좋아서 만나서 길거리에서 잡혀왔고 강제로 끌려왔고 어쩌다 보니까 오게 된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와보니까 진짜를 만났잖아. 그럼 올인해야 되죠. 네, 그렇죠. 1년, 3년만 올인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거 한번 해보실래요? 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내 플랜을 스폰서한테 맡기지 마시고 내가 내 계획을 가지고 내 계획대로 움직이고 스폰서와 상담을 해야지. 스폰서하고 상담을 하는데 내 플랜이 없어. 스폰서가 어떻게 지정해주는 플랜대로 내가 갈 거예요? 나의 플랜을 스폰서한테 상담을 해야죠. 이런 내가 계획이 있는데 스폰서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조언을 구해야지. 플랜을 아무것도 없고 스폰서가 도대체 애터미 용지가 몇 개월 됐는데 몇 달 됐고 1년 됐는데 어떻게 앞으로 진행하실 거예요 하면 스폰서님이 좀 어떻게 알아서 해줘보세요. 이게 되겠냐고요. 나의 성공 플랜을 여러분들 갖고 계셔야 된다고. 지금 짜세요. 지금 짜셔갖고 정말 이 멋진 애터미에서 다 같이 부자가 돼가지고 가문을 구하고